안녕하세요. 닥터 캐럿입니다. 지난번에 폭식증 치료 프로그램 1회기를 마치고 영상을 업로드했었는데요. 먼저 1회기 때 제가 목표를 이 전체 프로그램 동안에 체중 1kg 감량하기라고 했는데 1주차 하는 동안에 0.7kg가 빠져서 너무 좋아서 또 자중을 하면서 네, 지금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이 1회기 때의 가르침을 잘 기억해서 1회기 때 깨달은 것만으로도 실천을 했을 때 충분히 초반 체중 감량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 것 같고, 물론 이 프로그램 전체의 목표가 체중의 감량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되는 거는 맞지만 지나치게 집착을 하지 않는 선에서 그래도 내가 실천을 했을 때 이게 효과가 있구나 하는 효능감을 좀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라는 거를 한 번 했지만은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2주차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제가 내드린 숙제는 잘 마치셨는지 하시면서 큰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어려움은 별로 없었는데 그 실천 자체의 어려움보다는 뭔가 꾸준히 하고 안 까먹고 하는 거 이런 게 조금 어렵고 나머지는 크게 힘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숙제를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 5일 집밥을 드셨고 거실 식탁에서 혼자 드셨네요. 네. 폭식도 안 하셨고 보상행동도 없으셨습니다. 폭식은 이때는 어떻게 안 하게 되셨는지. 네, 그때 너무 좀 우걱우걱 먹는 게 좀 충격이어서 그때 꼭꼭 씹어 먹고 맛을 음미하려고 했었고요. 좀 싫어하던 나물 반찬으로 좀 음미를 했더니 또 되게 맛이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좀 배가 부르다는 느낌을 빨리 들었고 배가 아주 가득 차지는 않았지만 배가 부르다고 느꼈을 때 숟가락을 내려놨던 것 같습니다. 네, 기분 좋게 식사를 마무리를 하셨네요. 네. 다음날 오후 1시 기장 아난티 힐튼 뷔페 다모임에 가셨네요. 남편분이랑 원장님이랑 많이 먹겠다 생각을 아예 하시고 가신 건지. 뷔페를 먹고 싶어 이게 아니라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먹고 싶은 게 별로 안 생기고 해가지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나 오늘 뭐 왕창 먹을까 이런 생각으로 간 건 아닌데 기본적인 것만 먹고 왔어요. 돈이 아까워서 디저트를 다 챙겨 드셨다고 네. 돼 있는데 그냥 뷔페 왔으면 이 정도는 해야지.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폭식인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죠. 무의식 폭식형 유형 중에 하나였었던 것 같네요. 네. 10월 7일 오후 2시 40분에 이때 진료 마치고 점심시간이신 거죠? 네네. 육안의 닭갈비에서 1인 세트를 드셨고 반 이상 남기셨네요. 네. 그런데 반 이상 남겼는데도 불구하고 폭식했다는 느낌을 받으셨네요. 아, 네. 남긴 것 자체는 반 이상 남겼지만은 배가 부르지만 몇 입 더 먹었기 때문에 그러면 기준을 폭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동그라미 했고요. 네. 이제 2시 30분 지나서 진료가 끝나서 30분 안에 다 먹어야 되는데 이미 급했네요. 네, 그런 상태로 불안하고 좀 초조하고 내가 왜 이 진료 시간을 잘 조절하지 못했을까 약간 자괴감으로 먹기 시작했는데 서럽고 약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냥 계속 그걸 더 먹은 거예요. 네. 그리고 10월 9일에는 또 점심을 드셨고 노란 통닭 남은 거를 거실에서 혼자 드셨고 그 다음에 폭식을 한 기분을 느끼셨고 그 다음에 보상행동까지 하셨네요. 통닭이 아까워서 통닭을 드셨고 근데 처음 시켰을 때만큼은 사실 맛있게 느껴지지는 않았지만 나름 먹을만 했고 배부른데 싶었지만 자극적인 맛에 계속 식사를 하시게 됐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행동이 왜 보상 행동까지 이어졌을까요? 이 노랑 통닭은 튀긴 거잖아요. 건강하지 않은 음식 같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날 운동을 10분 하고 쉬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10월 12일은 밤 9시. 이미 늦었습니다. 그렇죠. 어제죠. 네. 왕교자랑 짜파게티 반을 먹고 맥주도 드시고 거실에서 아들, 남편과 함께 드셨고 이때도 폭식을 하셨다고 느끼셨네요? 만두로 충분했는데 면이 뭔가 먹고 싶어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아들한테 꼬셔서 혹시 짜파게티 나눠볼래? 이렇게 해가지고 이 끓여서 비비는 동안에 이미 포만감이 차오르는 건 알고 있었지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0.7kg 빠졌다고 그거를 이날 아침에 확인했거든요. 그래 뭐 계속 하면은 어차피
1kg는 빠졌을 것 같은데 이거 오늘 좀 먹는 게 됐어요. 맛있게 드셨나요? 맛있게 드셨으면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뭐 괜찮습니다. 억지로 드신 게 아니니까. 근데 배는 되게 부르긴 했어요. 네, 배부름의 신호는 무시를 하셨네요. 네. 봤을 때 10월 5일에는 폭식은 안 하셨네요. 이때는 그러면 어떤 식사형이셨던 것 같아요? 신중형이었던 것 같은데 제 먹는 모습을 보고 진짜 충격으로 약간 이제 노력해가지고 조절을 한 거라서 저의 자율적인 힘으로 진정하게 편안하게 식사를 한 건지는 약간 의문이 드는. 합니다. 네. 그러면 10월 6일은 어떤 유형? 알뜰 무의식형 중에 낭비하지 않는 무의식형. 네, 낭비하지 않는 무의식형이고 이 뷔페에 걸어 들어가기 갈 때의 어떤 마음가짐은 감정적 맞아요. 형이지 않았을까? 10월 7일은 감정적 무의식형. 그쵸. 네. 그리고 10월 9일은 낭비하지 통닭을 많이 시킨 시점에서 또 그쵸. 낭비를 했지만 낭비하지 않는 무의식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감정적 무의식형.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럼 과연 어떤 유형이 되어야 하는가인데요. 우리는 신중형도 아니고 전문 다이어터형도 아니고 무의식형도 아닌 직관적 식사형이 돼야 됩니다. 직관적 식사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이들을 생각을 해볼게요. 영유아들. 배가 고플 때 울고 우유를 먹고 배가 채워지면 웃고 그게 직관적인 식사예요. 음식을 배고플 때 먹고 배부르면 젖병에 아무리 우유가 남아있어도 사실 안 먹잖아요. 네,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체중 감량을 이유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음식을 간섭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음식에 더욱 집착을 하게 되고 충분히 먹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먹을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많이 먹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식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 오늘의 배워야 할 핵심 주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직관적 식사형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거든요. 한번 yes, no를 체크를 해볼게요. 지방이나 탄수화물 함유량,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피하시나요? 노입니다. 특정한 음식을 먹고 싶을 때 허용하지 않는다. 노. 무엇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다이어트 원칙에 따라서 먹는다. 약간 yes인 것 같습니다.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 자신한테 화가 난다. 약간 yes. 스스로 허용하지 않는 금지된 음식이 있다. 노.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불안, 슬픈, 우울을 느끼면 먹는다. 노.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심심하면 먹는다. 적당한 포만감을 느끼는데도 계속 먹는다.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외로우면 먹는다. 부정적인 감정을 진정시키려 음식을 이용한다. 그건 yes인 것 같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는다. 약간 배가 부른 상태인지 알지 못한다. 네. 약간 배고픈 상태를 알지 못한다. 몸이 먹어야 할 때를 알려준다고 믿지 않는다. 네. 몸이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알려준다고 믿지 않는다. yes. 몸이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알려준다고 믿지 않는다. yes. 먹는 도중에 배가 부르기 시작할 때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yes. 여기서 예라고 답한 항목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네. 그래서 얘가 많이 나온 부분은 가장 큰 주의가 필요한 항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배고픔의 신호와 배부름의 신호를 잘 구분하는 것. 배가 고플 때 드셔야 되고 배가 부를 때는 식사를 멈추셔야 되는. 잘 지키셔야 우리는 직관적인 식사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관적인 식사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다이어트 때문일 수도 있는데요. 인식하지 못한 다이어트란 내가 다이어트를 무조건 하겠어 라고 안 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여전히 다이어트 언어를 사용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인식하지 못한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 인식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한번 읽고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을 피하려고 하시는지. 평소에 피하다가 한 번에 왕창 먹기 때문에. 그럼 평소에는 피하려고 하시네요. 그렇네요. 네. 그러면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독 주스 마시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닙니다. 디저트를 먹으면 운동을 더 해야 한다고 느낀다.
예, 느끼는데 안 합니다.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치팅데이. 매일매일 저녁 때 어. 치팅을 평일에는 식단을 신경 써서 먹는 편이고 주말에는 배고픔과 배부름의 정도를 무시하고 마음껏 먹는다. 평일 때도 저녁 때는 맨날 저녁에 외식 계획이 있으면 배고픔과 배부름 정도에 상관없이 낮 시간 동안 먹는 거를 급격히 줄인다. 아닙니다. 배고픔과 배부름 정도에 상관없이 식사나 간식으로 가장 적은 양을 먹으려 한다. 아닙니다. 운동을 하지 않는 날에는 배고픔과 배부름 정도에 상관없이 먹는 양을 줄여서 보상한다. 운동을 오늘 내가 못하니까 아예 덜 먹겠다. 아닙니다. 체중 감량에 대한 동기부여를 얻으려고 관련된 콘텐츠를 계속 본다. 아닙니다. 음식의 칼로리 따지는 것을 좋아한다. 아닙니다.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살을 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앞서 체크된 질문을 생각을 해보면서 다음 문항에 이제 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체크한 문항에서 원장님 혹시 생각이나 행동에서 일종의 패턴을 발견하신 게 있으세요? 생각으로는 영양이나 건강을 고려를 해서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방향이 뭔가 좀 굳건하게 있는 것 같고, 근데 막상 또 실천은 또 전혀 안 하는, 그러면서 이제 이상과 실천의 차이에서 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다라는 거를 좀 깨달았고요. 여기 문항에 체크하는 사람들은 좀 참기는 참는데 저는 생각만 하면서 전혀 안 참아가지고 그게 또 이 와중에 또 약간 찔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또 어떤 의미의 다이어트 사고방식이었겠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확실히 뭔가 뭘 앞두고 있거나 많이 먹은 거를 보상하려고 하거나 미리 어떤 제한하고 이런 패턴은 없는 것 같은데 스스로의 식이 행동에 대한 가치 판단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얼마나 자주 이런 생각을 하거나 이런 주제로 대화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근데 아무래도 좀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대화 주제가 여러 가지 옮겨가기는 하지만 뭐 그래도 다이어트라든지 좀 자기 체형이나 이런 얘기들도 자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제가 주제를 꺼내는 적은 별로 없는 것 같긴 한데 다이어트 관련해서 대화는 생각보다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다이어트 언어 사용은 어떻게 다이어트 사고방식을 유지시키는 것 같으세요? 이상적인 식이 생활에 대한 목표를 이제 설정해놓고 매번 생활할 때마다 그걸 이제 못 지키고 하니까 마음을 먹어서 실천을 해야지 알맞게 생활을 하는 건데 마음도 안 먹고 실천도 안 하고 해서 내가 항상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발생시키는 것 같고 그러니까 더더욱 이 목표에 대해서 꼭 따라야 되는 것 그런데 못하고 있는 것 이런 식으로 좀 도달하지 못한 목표로서 계속 이 생각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 같아요.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떤 판단도 없이 그냥 내 생각이나 내 마음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이게 바로 직관적인 식사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요건입니다. 네. 앞으로는 가능하면 식사 시간을 좀 규칙적으로 정해서 식사를 드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너무 그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겠다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하시되 대신에 아침, 점심, 저녁은 꼭 챙겨 드실 수 있도록 하는 걸 일단 목표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배가 부르면 그만 드시는 그런 거를 연습하기 위해서 일단은 음식을 천천히 드시고 맛을 음미하면서 드시고 그리고 포만감이 느껴지면 식사를 중단할 수 있게끔 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식사를 하기 위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 되는 필요가 있고 그리고 감정적인 식사를 하거나 뭔가 불편한 감정을 음식으로 충족시키는 그런 음식 중독 행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좀 살피고 챙길 필요도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마음 챙김에 대해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시면서 편안하게 앉으시면 되고요. 저희가 기존에 내드렸던 숙제는 계속 지속이 됩니다.
나의 식사 네. 유형을 관찰하는 것은 계속 지속이 될 거고, 이번에 한 가지 추가가 되는 것은 적어도 아침 식사만은 제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한번 식사를 해보는 것. 네. 아침 식사를 정해진 시간에 하시면서 내가 배고픔의 신호를 몇 시에 느끼는지, 그리고 얼마나 먹었을 때 내가 배부름의 신호를 느끼는지도 한번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2주차를 경험을 해봤는데요. 1주차 때 냈던 숙제에 대한 피드백을 받으면서 또 한번 내가 어떤 측면에서 잘못된 식사 행동을 했는지 또는 폭식을 하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게 되어서 반성도 되고 직관적인 식사법에 대한 또 다른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오늘 했던 내용을 돌아보면은 다이어트 사고방식,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고 있지 않는 동안에도 계속 머릿속 안에 자리 잡아서 마치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사람처럼 또는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사람처럼 느끼면서 그것이 어떤 마음속의 심적인 부담과 압력을 주게 되는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래서 그게 잘못됐어 라고 지적을 해주신 것은 아니지만은 내가 체크를 해보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구나. 또는 나는 내 건강을 위해서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마음가짐이 때로는 나에게 폭식을 일으킬 수도 있었겠다라는 어떤 힌트를 줬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체크해서 내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어떤 여지를 남겨주셨던 부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또 마지막에 마음챙김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마음챙김 한다고 살이 빠지나? 이런 거는 아니지만 마음챙김을 통해서 내가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또 내 몸의 신호를 좀 더 잘 알아차리도록 어떤 밑바탕을 다져준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